보유세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각종 세금과 복지제도의 수급 기준이 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주 발표됐습니다. 정부는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이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말했는데요. 네, 이번 공시가격이 생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진석 경제평론가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동안의 정책 흐름으로 볼 때 공동주택의 공시가격도 크게 오를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작년 수준으로 유지가 됐다고 발표가 됐거든요. 네. 어떻게 된 건가요? 정부가 좀 통계 평균의 함정인데요. 정부가 이제 그렇게 보고 싶어 해서 이제 그렇게 말씀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서울과 급등한 지역들의 아파트들은 훨씬 더 많이 오른 건 사실이고요. 네. 서울과 수도권 그리고 각 지방의 광역도와 광역시가 지금 다 틀리게 나왔기 때문에 어느 게 맞다라고 정부의 발표가 꼭 그렇게 나왔다고 해서 믿을 건 못 되고요. 대신에 우리 지역만 놓고 봤을 때는 광주는 전년 대비 좀 적게 오른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는 동작구 사례를 보더라도 전용 84제곱미터의 경우가 2018년 4억 6,800만 원 하던 것이 올해 6억 4천만 원까지 올랐거든요. 네. 36.8%나 인상이 됐습니다. 이러한 전국 사례들을 여러 가지를 본다 하더라도 그 현실화율이라는 그 단어 속에 덜 오른 아파트들의 현실화율이 많이 오른 아파트들의 현실화율보다 훨씬 더 좀 많이 나왔다라는 표본들이 지금 언론 통해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정부의 급한 마음을 볼 수 있는 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지역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주가 공시지가 상승률이 꽤나 많이 높았습니다. 네. 남구는 전국에서 5번째다 이런 네, 이야기까지 그렇습니다. 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걸까요? 이미 개별 공시지가 상승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광주 지역의 남구가 네. 우리 지역의 집값을 상승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충분히 예상이 가능했던 거고요. 이미 그리고 이제 봉선동의 전용 84제곱미터 공시가격 변동을 한번 보자면은 2018년에 3억 6,400만 원 하던 신축 아파트가 네. 5억 4,300만 원으로 지금 올랐습니다. 네. 올해는요. 그리고 또 하나의 그 같은 지역에 있는 좀 중대형 평형이죠. 네. 167제곱미터의 아파트 공시가격이 작년에 6억 400만 원 하는 것이 올해 7억 9,800만 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7억 9,800만 원 아파트가 더 많이 오른 것 같은데 현실화율을 비교한다고 했을 때 33평은 무려 전년 대비 49% 상승한 거고요. 비율로 보면요. 예, 그리고 중대형 아파트 같은 경우는 32%입니다. 사실 우리 지역의 집값 상승을 유도한 것은 중대형 평형이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현실화율을 조사하는 어떤 그 조사 선정 기준 자체가 아직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고 이번 발표도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좀 정부가 이런 것까지 좀 세세하게 기준을 좀 공정한 기준을 좀 내세우지 못한 점이 좀 아쉽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아진 지역에는 세 부담이나 복지 수급에 영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어떻습니까? 다행히 그래서 지금 임대료 상승에 관한 직접적인 영향은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은 흔히들 저희들 전문가들 쪽에서 얘기할 때는 임대료 상승 부담 크게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들을 하시고 있고요. 네. 대신에 이제 여러 가지 사회제도의 이제 가격을 전가해주는 인상들, 즉 4대 보험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자꾸 가처분 소득이 지금 들어들고 있거든요. 이런 쪽으로는 영향을 줄 거라고 지금 보고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시지가가 오르게 되면요. 네. 전월세 그리고 임대료가 오르지 않을까. 이게 사실은 제일 큰 걱정이긴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여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는 아마 이런 것까지 했다가 하면 더욱 더 많은 이제 인상이 예상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네. 다행히 지금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전국적으로는 가격 하락한 미분양이 증가하는 지역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서울과 일부 광역시 지역으로는 미분양이 없고 이런 양극화 현상들을 더욱 부채질할 수가 있는 부분이라서 임대료 인상은 아무래도 조금은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단지 이제 그 외의 것들이 이제 항상 문제가 되겠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기존의 아파트 가격 상승분을 인정해주는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가처분 소득이 좀 줄어들어서 소비 쪽으로는 좀 악영향을 줄 수가 있는 영향들이 전문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예상입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국토부에서 발표한 공시가격 내용이 사실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의견 청취 기간이라는 게 있죠. 네네, 그렇습니다. 네, 의견을 내고 싶은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현재 이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이제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를 통해서 현재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이 소지 그 가격을 열람할 수가 있고요.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5월 29일까지 열람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의 신청이라고 하죠. 이의 신청하면 이제 그 뭐 개별 주택들도 그렇고 토지도 그렇고 다 어느 정도 조정을 좀 해주시는데요. 이의 신청이 있는 소유자분들은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 분들은 같은 기간 국토부 시군구청 민원실 또는 한국감정원 본사까지 해서 서류를 잘 작성하셔서 이의 신청을 하신다 하면은 조금 더 원활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공시가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정진석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